소개 말씀 감사드립니다. 먼저 이렇게 좋은 자리에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3년 전에 이렇게 발표를 한 기억이 있는데 그때에 비해서 굉장히 일견북에도 많은 발전이 있는 것 같아서 정말 기쁘고 축하드리고 앞으로 더 많은 발전이 있기를 이제 소원합니다. 3년 전에도 했을 때 이제 색소 내시경 조직 검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오늘은 이제 클리핑하고 인젝션까지 좀 추가로 말씀을 해달라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순서는 다음 순서로 말씀을 드리겠고요. 먼저 색소 내시경을 보시면 그 대조법, 흡수법, 문신법으로 크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대조법이 인디오카민을 이용한 그 검사이고 가장 오래되고 가장 많이 사용되는 색타입니다. 천연물에서 추출해서 사용되고 있는데 이것은 염색이 되는 건 아니고 표면의 요철을 좀 더 뚜렷하게 해서 경계를 좀 더 잘 확인할 수 있게 도와주는 약제고요. 그 왼쪽 그 화이트라이트 뷰에서는 잘 보이지 않던 병변이 인디고 카린 뿌리면 오른쪽처럼 이제 뚜렷하게 보일 수가 있고, 이렇게 튀어나온 병변뿐만이 아니라 약간 함몰성 병변에서도 좀 더 병변의 경계를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될 수도 있지만 아무래도 이제 윤기형이 좀 더 함몰성 병변보다는 좀 더 경계를 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스프레이 과정은 이제 스프레이 카테터를 이용해서 이런 식으로 이제 타일을 뿌리게 되고, 이제 타일이 뿌리면 보시다시피 이제 염색이 되지 않기 때문에 흐르는 방향이라든지 이런 걸 보면 조금 더 그게 맞춰서 이제 스프레이 카테터를 이제 뿌리는 요령을 하면 되겠습니다. 요령이 좀 필요하겠고요. 메틸렌 블루는 염색법 중에 하나이고 이제 그 인테스터 메타플라지아에 이제 그 착색이 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 리버서블하게 스테인이 되고 바로 바렛 에소파고스나 가스트릭 인테스터 메타플라지아 연구에 사용이 되고 있는데 임상적으로는 그렇게 널리 사용되지는 않고 있고요. 실제로 이제 급여도 다 되지 않기 때문에 그 약이 비쌉니다. 루골 솔루션은 식도에서 이제 주로 사용하고 있고, 식도의 정상적인 스쿼머스 에피셀리엄의 글라이코겐에 이제 착색이 되는 염색제입니다. 보시다시피 이제 정상적이지 않은 병점막이 이렇게 정상점막과 뚜렷하게 보이기 때문에 병변을 찾기 수월하게 만들어주고 있고요. 마찬가지로 이제 이제 내시형 일견 화이트라이트로 보기에는 특별한 병변이 없어 보이는 부분이지만 이제 스프레이 카테터를 이용해서 루골 솔루션을 뿌렸을 때 병변이 조금 더 뚜렷해지는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단점은 이제 식약처에서 안정성 문제로 이제 최근에는 사용을 이제 금지하고 있어서 또 이제 사용은 못하고 있는 실정이고요. 여기 보시면은 이제 병변이 있는 부분과 없는 부분을 좀 더 뚜렷하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색소 내시경 할 때도 요령이 필요한데, 문제는 이제 이물질이 묻어 있거나 하면은 정확한 검사가 힘들기 때문에 색소 내시경 하기 전에는 충분히 물로 씻어내고 깨끗한 점막을 만든 이후에 하는 것이 중요하겠고, 특히 인디고 카민이라든지 루골 솔루션을 뿌릴 때 병변이 의심되는 부분 주변으로 해서 충분히 착색이 될 수 있도록 이제 뿌리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외과 선생님들은 아마 그 인디고 카민이나 진단적인 내시경보다는 좀 더 수술과 연관된 내시경에 관심이 많으실 거라 생각이 들고요. 아마 타투잉에 좀 더 관심이 많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타투잉에는 인디아 잉크를 사용하는데 이게 굉장히 미소된 탄소 입자이고요. 우리나라로 치면은 먹하고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먹은 수수로 만들고요. 그래서 증류수와 이렇게 혼합해서 사용하고 있고, 이렇게 메디칼 이제 약재로도 나와 있습니다. 이 리버서블한 스테인이 된다고 알려져 있는데 36개월에서 평생 정도 간다고 되어 있습니다. 원리는 이제 내시경 내강에서 이렇게 타일을 인젝을 해서 이렇게 시로저까지 염색이 돼서 이제 라파로스코피 할 때 도움을 받고자 하는 원리인데요.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목적으로 사용을 할 수 있겠습니다. 수술을 할 때는, 수술을 목적으로 한다면 병변 주변으로 해서 2군데 혹은 3군데에서 이제 타투잉을 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고 알려져 있고요. 그 밖에도 내시경으로 당장 절제하기 어려운 경우에 내시경 위치를 표시하는 목적으로 사용하고, 내시경 제거한 이후에 또 서베일런스를 보기 위해서 타투잉을 할 수 있다 됐습니다. 타투잉 부위는 병변에서 3에서 5cm 디스탈 파트에 하는 것이 이제 스탠다드로 알려져 있고요. 이런 식으로 이제 내시경 내강에서 타투잉을 했을 때 라파로스코피로 보면 바깥에서 이제 병변 위치를 확인할 수 있지만, 문제는 이제 인트라뮤럴하게 인젝이 됐을 때 가끔 이제 장을 뚫고 펑처가 되면서 그 다이가 복강 내로 스프레이가 돼버려서 막상 수술하러 들어갔을 때 복강 내에 너무
잉크가 많이 번져 있어서 정확한 위치를 판별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이제 블랙 테크닉이 나와서 먼저 이제 셀라인을 인젝을 해서 점막에 블랩을 만든 이후에 그래서 니들이 펑처되는 리스크를 좀 줄이고 그 블랩에다가 다이를 넣는 테크닉을 사용하기를 권고하고 있고요. 실제로 다이에 사용되는 잉크는 0.5mm면 충분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부작용은 인디고 카민 같은 경우는 시스테믹하게 들어갔을 때 고혈압이나 서백 같은 것을 유발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루걸 솔루션은 이제 뿌리면 굉장히 환자들이 흉통을 호소합니다. 흉부 자기력감이 굉장히 심하고 또 아이오다인의 과민성이 있으면 기관지 경련 같은 것을 유발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인디안 잉크는 알러직 리액션을 일으킬 수 있고 펜 네크로시스, 인플라메이션에 의해서 수도 투머라든지 앱세스, 페리토나이티스 등을 유발할 수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러 가지 이유로 좀 색소 내시경을 최근에 하기 힘든 상황입니다. 최근에는 코로나 때문에 인디고 카민의 원료 수입이 어려워서 또 판매가 조금 제한됐던 적도 있고요. 루거 솔루션도 이제 안정성 문제로 좀 사용하기 힘들고, 일단은 비용도 많이 듭니다. 다이도 사야 되고 또 이제 카테터도 써야 되고 하다 보니까요. 그리고 시술 시간에 검사 시간이 늘어나게 되겠고, 그리고 이제 이리버서블한 스테인이 되는 약들 같은 경우에는 그거에 의한 단점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이제 버추얼 크로모 엔도스코피들이 개발되어 사용되고 있고요. 제일 유명한 게 이제 올림푸스의 네로밴드 이미지가 제일 유명하고, 그 밖에 후지논이나 펜탁스에서 또 비슷한 이미지를 이제 소프트웨어로 통해서 이제 만들어서 보여주고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제일 유명한 네로밴드 이미지를 좀 보면 필터를 이용해서 이제 새로운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것이고요. 화이트 라이트 중에서 필터를 이용해서 블루 라이트와 그린 라이트 두 가지 파장을 이제 이용해서 내시경을 시행하게 되어 있고, 이렇게 되면은 짧은 파장으로 이렇게 조직 깊숙이 침투하지 못해서 조직 표면을 좀 관찰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뮤코자의 어떤 바스큘러 패턴이나 서피스 패턴을 보는 데 도움이 되고, 서뮤커스의 마이크로 바스큘라리티를 보는 데 조금 더 도움이 될 수 있겠습니다. 이제 다이를 쓰지 않으니까 좀 더 유용하고, 버튼 하나만으로도 이제 비슷한 영상을 얻을 수 있는데, 제일 유용한 것은 식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식도에서 MBI 유용하면 루걸 솔루션과 비교했을 때 굉장히 제한성이 좋아서 루걸 솔루션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 이제 대체로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것 같고요. 위에서는 조금 일부 변변에서는 좀 도움이 되는 경우도 있지만, 어떤 경우에는 좀 경배가 MBI에서 명확하지 않은 경우가 많아서 좀 제한적으로 사용이 되고 있고요. 최근에는 이제 어떤 니어포커스라는 290에서 새로운 기능들이 있으면서 같이 컨비네이션 해서 사용하거나, 콜론에서는 이제 그 확대 내시경 이런 것들을 통해서도 많이 활용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조직 검사는 사실은 내과에서는 굉장히 관심이 많은 부분이고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이제 외과 선생님들은 진단, 이제 내시경을 많이 하시게 되면 정확하게 알고 이제 하시는 게 중요하겠고요. 제일 큰 목적은 이제 양성과 악성을 감별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그 밖에 여러 가지 목적으로 검사를 할 수 있는데요. 보시다시피 겉으로 보기에는 둘 다 악성처럼 보이지만 조직 검사에서는 하나는 캔서고 하나는 비나인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내시경만으로 모든 것을 감별할 수 없고, 이 조직 검사가 중요한데, 조직 검사를 어떤 부위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보시다시피 이제 다양하게 감염이라든지 크론 디지즈나 에오지노필릭, 가스트라이티스 등을 감별하기 위해서도 사용될 수 있고요. 식도도 마찬가지로 말리그런트 감별하기 제일 중요하지만 감염이라든지 에오지노필릭 인필트레이션을 감별하는데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먼저 바이옵시를 하기 전에 꼭 바이옵시 필요한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는데, 악성이 의심되면 당연히 바이옵시를 해야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궤양성 병변은 궤양성 병변일 때와 그 이후에 추적 검사에서도 스카가 호전이 된 이후에도 꼭 조직 검사를 필요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다발성 병변은 비나인으로 생각하기 쉽지만, 다발성 병변에서도 이제 말트 림포마라든지 이런 다른 질환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모양을 이제 우리가 양성과 악성의 모양을 잘 공부를 해두는 게 중요하겠고요. 식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조직 검사하기 쉽지가 않은 부위인데요.
이제 호흡이라든지 심장 박동 때문에 이제 움직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타겟팅을 하기 좀 쉽지 않고, 그래서 환자가 깨어 있다면은 이제 숨을 좀 참으라고 협조를 구하거나 아니면은 캡을 장착해서 이제 조직 검사를 하면 좀 유용하게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지정션 쪽에는 팔리세이드 존이 있다 보니까 이제 바스큘레리티가 증가되어 있어서 조직 검사 후에 출혈이 조금 있을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되는데, 이 케이스는 이제 바이옵시 후에 포스트 바이옵시 블리딩이 좀 있었던 케이스고요. 위에서도 이제 흔하지는 않지만 바이옵시에 블리딩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이 케이스도 마찬가지로 바이옵시에 아키드 블리딩이 있어서 이제 에피네프린 인젝션을 하고 지혈이 된 걸 확인하고 기가하셨는데 3일 이후에 이제 다시 이 블리딩이 돼서 코아굴레이션을 했던 케이스입니다. 있을 수는 있지만 흔한 빈도는 아니기 때문에 너무 겁을 먹을 필요는 없고, 최대 2주까지는 딜레이드 블리딩이 있을 수는 있다고 되어 있지만 대개 30초에서 1분 정도 기다려 보면 저절로 멎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확인을 하고 내시경을 제거하시면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천공도 이제 핫바이옵시를 사용하지 않는다면 크게 문제는 되지 않는다고. 대신에 이제 주시하셔야 이렇게 바스큘라 레전을 바이옵시를 하시면 굉장히 곤란한데, 위쪽에 있는 가스트릭 베이스나 에소파지알 베이스에서 바이옵시를 한다든지 아니면은 이제 비저블 패스를 있는데 그걸 메스로 생각하고 바이옵시를 한다든지 하면 이제 왼쪽 아래쪽에 있는 것처럼 이제 스퍼팅하는 블리딩을 만나서 굉장히 곤란해질 수가 있으니 주의하셔야 되겠습니다. 조직 검사 전에는 이제 이런 이유로 이 사람이 언더라인하게 LC라든지 아니면은 CKD 같은 게 없는지, 출혈이 잘 될 만한 리스크가 없는지를 확인을 하는 게 중요하겠고, 과거에는 이제 항응고제나 항효소판제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조직 검사를 조금 하지 않는 경향성이 있었지만, 최근 가이드라인에서는 진단적 목적의 조직 검사는 큰 문제 없이 시행할 수 있다고 권고하고 있어서 약을 먹는다고 해서 그 조직 검사를 주저할 이유는 없는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와파린을 먹고 있는 사람이 자기가 좀 조절이 잘 안 된다든지 다른 약제를 먹어서 PT-INR이 증가돼 있거나 아니면 항효소판 제제 같은 경우에는 듀얼 안티플레이트리트를 복용하는 경우에는 조금 더 경험상 출혈의 경향성이 있는 것 같아서, 그런 경우에는 조금 충분히 환자나 보호자와 이야기를 하고 검사를 진행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제 조직검사 방법은 내시경을 병변 부분에 근접해서 겸자를 앞으로 밀어서 그 조직에 접근해서 이제 그랩을 잡는 방법과, 반대로 겸자의 끝에 그 내시경의 선단을 붙여서 내시경을 조작해서 조직 검사를 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겠고, 대개는 첫 번째 방법을 사용하지만 각도가 잘 안 나오지 않거나 하면 두 번째 방법이 좀 유용한 경우도 경우에 따라서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병변과 한 3-4cm 거리에서 병변과 직각이 되게 조직 겸자를 위치를 하고, 너무 흡기가 많이 되어 있으면은 병변이 정확하게 보이지 않고, 너무 그 위내에 공기가 많으면은 조직 검사 이후에 약간 압력 때문에 찢어진다든지 출혈이 유발될 수 있기 때문에 적절한 양의 공기를 위 내시경 내에 유지를 하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그리고 조직 검사할 때는 병변을 살짝 들어 올려서 병변이 정확한 위치에 있는지 확인을 하고, 그리고 이제 제이턴을 해서 조직 검사를 할 때는 먼저 그 직시경 상태에서 조직 겸자를 약간 선단부까지 진입시킨 이후에 굴곡을 시켜서 조직 검사를 하는 게 내시경 손상을 조금 예방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조직을 반드시 조직이 나왔는지 간호사에게 확인을 하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조직 검사를 이제 할 때는 좀 계획성 있게 해야 된다는, 계획성 있게 한다는 말은 일단 출혈이 되는 방향에 따라서 이렇게 오른쪽 그림처럼 그 반대쪽에서 조직 검사를 하게 되면 출혈 부위 때문에 병변이 가리게 되는 이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피가 어느 쪽으로 흐를지 보통은 근위부로 흐르기 때문에 근위부부터 조직 검사를 하는 게 도움이 될 수 있겠고, 그리고 악성이 제일 의심되는 부분부터 조직 검사를 하는 것, 악성이 의심되는 부분은 병변은 맨 마지막에 하는 것이 조금 좋겠습니다. 첫 번째 조직 검사가 굉장히 중요한데, 왜냐하면 첫 번째 조직 검사에서 진단율이 굉장히 높기 때문이고요. 당연히 조직 검사를 많이 할수록 진단율은 높아집니다. 4개 이상 했을 때 거의 95% 정도 진단이 된다고 되어 있고요. 하지만 치료 내시경 ESD를 하는 경우에는 조직 검사를 너무 많이 하는 경우에
저기 포스트 바이옵시 약간 파이브로틱 체인지 같은 게 오면 ESD 할 때 조금 곤란할 수 있어서 이제 그런 향후 치료 방향까지 생각을 해서 조직 검사 개수를 정하는 게 좋겠습니다. 교양 같은 경우에는 4방향에서 조직 검사를 하고 베이스에서도 이렇게 같이 하는 것이 진단율을 높일 수 있다고 되어 있고요. 이제 AGC가 의심되는 그 가스트릭 캔서가 의심되는 경우에는 그 서브타입에 따라서 조직 검사 위치가 좀 달라질 수가 있는데, 이유는 이제 그 모양에 따라서 그 캔서가 위치하는 위치 범위가 좀 다르기 때문이고요. 그렇다 하더라도 대개는 변연부 혹은 변연부 안쪽에서 조직 검사를 하면 큰 무리 없이 이제 진단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겠습니다. 간혹 이제 병변이 인기대거나 함몰되지 않고 평평한 경우에 지금 조직 검사를 할 위치를 찾기가 어려운 경우가 있는데, 보만타입 4 AGC 같은 경우에는 조금이라도 변한 표면이 있다면 그쪽을 위주로 해서 많이 조직을 충분히 채취를 하는 것이 중요하겠고, EGC 2B 같은 경우에도 세심하게 관찰을 해서 다른 색조 변화라든지 이런 것들을 점막의 변화 같은 것을 관찰해서 조직 검사를 하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접근이 어려운 경우가 이제 있는데, 안테리어월이나 포스테리어월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좌우 노브로 해서 조금 더 각을 줄 수도 있겠고,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제 턴앤 석션 테크닉을 이용해 볼 수도 있겠고요. 혹은 캡을 착착해서 사용할 수도 있겠습니다. 간혹 안트룸이 이제 페리스탈시스가 심해서 이제 조직 검사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지만, 조금 차분히 기다려 보면 오히려 좋은 각도가 나올 수도 있고요. 체일 병명을 이용하거나 압박법, 아니면은 이제 암플라워 바타 같은 경우는 특시경을 이용할 수도 있겠습니다. 바이옵시 포셉은 다양한 것이 있고, 이제 대부분은 2.4mm 구경에 이제 스탠다드 포셉을 많이 사용하는데, 조금 딥바이옵시가 필요하다면 전보 바이옵시를 이용할 수도 있고요. 혹은 조금 잘 미끄러지거나 하는 경우에는 이렇게 엘리게이터 포셉이나 니들이 달린 포셉을 이용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우리가 조직 검사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조직 검사 한 이후에 그 후 처치를 할 때도 사진이 정확하지 않으면 굉장히 곤란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조직 검사를 하기 전, 하기 후, 한 후를 정확하게 기록을 남기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클립하고 인젝션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내시경 클립술은 보통 출혈에 대한 지혈이 있거나 천공에 대한 부위를 봉합하기 위한 목적으로 많이 사용하고 있고, 수술이나 시술 전후에 위치를 표시하는 목적으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클립의 종류는 이제 길이나 각도에 따라서 다양하게 있고, 이제 전통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게 올림푸스 클립이고, 올림푸스 클립이 이렇게 색깔에 따라서 이런 것을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케이스의 색깔에 따라서 봉합용으로는 보통 블루 컬러의 90도 클립을 많이 사용하고 있고, 지혈에는 스탠다드 길이의 135도 클립을 많이 사용하고, 핑크 클립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클립을 사용할 때는 클립도 필요하지만 클립을 장착할 수 있는 디바이스가 함께 사용해야 되고요. 이 디바이스는 보통 리유저블이고, 클립을 이제 장착해서 사용하게 되겠습니다. 보시면은 이 디바이스를 클립 내에 한번 초작불 초작하면 이렇게 안쪽으로 들어갔다 나오면서 클립 내로 케이스에 있던 클립이 장착이 됩니다. 이 디바이스를 내시경 그 겸자공에 넣어서 이제 안쪽에서 다시 클립을 꺼내서 사용을 하게 되겠습니다. 이때는 조금 천천히 조작할 필요가 있고요. 왜냐하면 너무 빨리 조작을 해버리면 이게 펴지다가 바로 그래핑이 돼버리기 때문에, 천천히 저렇게 딸깍한 느낌이 날 때까지만 펴서 이게 병변 부위에 가서 다시 끝까지 잡아당겨서 클립을 하게 되면 저절로 디바이스와 분리가 되게 되겠습니다. 실제로 이게 클리핑한 사례이고요. 이제 AGC 환자에 있어서 수술 전에 마킹을 하는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내시경 내 선단에 장착한 디바이스 겸자고에 넣어서 이제 클립을 밖으로 꺼낸 이후에 이제 프록시벌 마진에서 한 5에서 11cm 사이에 이렇게 클리핑을 시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많이 아마 보셨던 사진일까 생각이 들고요. 최근에는 이제 일체형 클립이라고도, 일회형 클립이라고도 하는데, 이렇게 이제 디바이스와 클립이 합쳐져서 나오는 제품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건 보험 관계 때문에 많이 사용할 수는 없고요. 장점은 이제 여러 번 폈다가 오므렸다가를 반복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내시경 시술을 하면서 이렇게 각도가 잘 나오지 않을 때
한번 리포지션을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단점은 이제 가격이 비싸고 지금은 지열용으로만 보험이 되기 때문에 마킹용으로는 좀 사용하기 어려워서 이제 마킹을 할 때는 보통 이제 저렴한 올림푸스 클립을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클립은 대개는 한 달 안에 저절로 떨어져 나간다고 하는데 일부 저 안쪽에 깊은 쪽에 그 베스를 잡거나 하는 경우에는 이제 주변에 리제너레티브 그 세포들 때문에 좀 떨어지지 않고 계속 거치가 되어 있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경우는 큰 문제는 없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또 최근에는 이제 MRI 촬영할 때 조금 주의를 요한다. 아직까지는 제가 알기로는 클립 때문에 MRI에서 문제가 있었던 케이스는 없었던 걸로 알고 있지만, 이제 이렇게 보호자 환자에게 설명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국소주의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크게 에프네프린, 피브린 글루, 경화제 이렇게 투여를 할 수 있겠고, 에프네프린은 이제 1cc 에피네프린에다가 9cc 노말셀란을 이제 믹스해서 일대만 희석요행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직각으로 이제 주입을 한다기보다는 30에서 60도 각도로 주입을 하고 출혈이 되는 병변을 사방향으로 경계부에 이제 인젝을 하게 되는데, 지혈 효과는 혈관을 압박하고 혈관을 수축하는 효과를 이용해서 이제 지혈을 하게 되겠습니다. 이 사진은 이제 피브린 글루를 인젝하는 사진이고요. 그 에피네프린을 인젝하고 거의 원리는 비슷하다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이제 인젝션 카테터를 넣고 이제 플러싱을 한 이후에 이제 원하는 지점에 타겟팅을 해서 니들을 빼서 인젝을 하면 되는데, 피브린 글루는 이제 주변에 압박법으로 지혈을 할 수도 있겠고, 그 출혈되는 혈관에 직접적으로 지혈을 해서 지혈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대신에 혈관에 직접적으로 지혈을 할 때에는 혈관 내로 피브린 글루액이 흘러나와가지고 굳는 것을 확인을 하고 시술을 종료를 하셔야 되고요. 여기 보시면 지금 이제 인젝을 하고 있고, 그 혈관 밖으로 약간 주입된 혈액이 그 피브린 글루가 흘러나오면서 굳어지는, 하얗게 굳어지는 사진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시간이 맞춰서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